지난번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JP모건이 급하게 최근 조정에 대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트럼프 정책이 친성장이 아니라 반성장 정책으로 가면서 주식시장을 망가뜨렸다고 하거든요. 관세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GDP 성장률을 낮춤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거의 10% 넘게 하락을 했는데, 먼저 조정이 급격하게 일어났죠. 이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M7이 막 오르다가 관세 정책을 막 퍼부으면서 급격하게 다시 이렇게 조정이 일어났어요. 거의 50일도 안 되고 최근 한 3주 동안 일어난 이런 변화인데, 그래서 일단 이 꼭지 부분에서 물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보통 조정이 느리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그래프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M7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M7도 그렇고 M7을 제한 S&P 지수도 그렇고 적정 가치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져서 적정 가치 수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M7 같은 경우에 이때죠. 2년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S&P 500도 거의 1년 반 전으로 회귀를 했어요. 1년 전, 1년 전, 1년 반 전. 그래서 마이너스 12에서 15% 정도 S&P 500이 하락하면 매수를 권고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 고점 6144까지 찍었어요. 이때 2월 19일 날.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10% 떨어진 거거든요. 5521까지 3월 13일 날 찍었고요. 그때 기점으로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얘기한 저점 매수 부근이랑 반등 시점이랑 거의 동일하죠. 물론 그쪽은 마이너스 12에서 1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때가 뭐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뭐 어쨌든 그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 정도 포인트가 됐으면 저점 매수할 만하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친시장 정책에 대한 효과는 4월 상호관세 일어나잖아요. 이후랑 그때 이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뭐 규제 완화하고 도지 지출 삭감하고 외국인들 국내 투자 확대하게끔 하고 제조업 부흥시키는 거, 효과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베센트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재무장관 코멘트 할 때마다 주식시장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정부 적자가 너무 비대해져서 딕톡스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단기 고통,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경제가 힘들어질 수는 있어도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쨌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JP 모건에서도 이런 디톡스 과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지만 두 가지 정책에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첫 번째는 비트코인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는 트럼프 정책인데, 진정 비트코인의 전략화를 원하는 거냐 라는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기간 동안에 크립토 회사들이 정치적으로 선거 기간에 많이 자금 지원을 대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답 차원에서 트럼프가 얘기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지원법. 이미 여러 회사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가 폐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 회사들이 그 변호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미 정부랑, 그러니까 행정부랑 기존에 체결된 이런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상무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이 반도체 지원을 업무하는 사무실 직원의 40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무려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너네들에 대한 보조금 끊을 거니까 직원들 3분의 1을 날렸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관세 위협에는 쫄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공언대로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관세가 무려 70년 전으로 회귀하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를 함의하냐면 과거에 1890년에 맥킨리가 똑같이 했다가 망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관세 정책 냈을 때는 지금 트럼프가 하듯이 인기가 매우 높았어요. 근데 역시 그때도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중간선거였거든요. 무려 마이너스 100석이 됐습니다. 공화당이 마이너스 100석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 직전 연도, 그 이때가, 아니 직전 연도가 아니고 직전 선거, 그때 175석이었는데 그 다음 중간선거 때 75석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100석으로 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게 남북전쟁 이후로 하원 역사상 세 번째로 큰 패배라고 합니다. 트럼프 공언대로 하면 지금 이 노란색 선 보시면은 맥킨리가 관세부가 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저점, 그러니까 낮았을 때 수준이랑 비슷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만큼 그때 당시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랑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올라갈 거고, 초반에는 뭐 인기가 많았겠지만 뭐 뜯어낸다고 하니까 내년 중간선거 예정되어 있죠. 맥킨리 때랑 똑같이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년도 중간선거를 고려해서 이번에 4월 달에 시작하는 상호관세도 심하게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 1기 때 중간선거 때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패배를 답습하고 싶지 않을 거고, 이 맥킨리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랑도 이제 관세 정쟁은 끝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무역 적자에서 캐나다가 차지하는 게 채 5%도 안 돼요. 이 정도예요. 거의 중국에 의한 거고요. 멕시코가 좀 높고. 그래서 캐나다랑은 끝낼 명분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니, 그 명분보다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한테 뜯어내봤자 5%도 안 되는데, 무역 적자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어요. 그 에너지 중에서도 중지류를 주로 이제 수입하고 있는데, 에너지 부분 빼면은 미국은 오히려 흑자고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부분 뺀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미국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빼고 보면은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 지금 보시면 주요 광물 자원들 대부분을 중국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미국이 거의 이 정도, 니켈에서 이 정도, 코발트 아무것도 없고 뭐 다 되게 처참해요. 되게 엄청 낮죠, 광물 지배력이. 빨간색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캐나다가 미국의 주요 자원들, 그러니까 아연, 텔루륨, 뭐 니켈, 바나듐 거의 50에서 80% 수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중국한테 많이 뒤지고 있는데 캐나다한테 부과를 해가지고 이런 중요 광물 자원들을 수입 못하게 되거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캐나다랑은 무역 전쟁을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무역 정책들로 인해서, 무역 전쟁들로 인해서 ISM 지수죠. 지금 상품 서비스 모두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특히 JP모건에서 제일 중시하는 데이터가 이제 신규 주문인데,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더 이상 뭐 생산을 못 한다는 거겠죠. 안 한다는 거겠죠. 투자도 안 한다는 거고. 또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투자 계획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기대감으로 쫙 올랐다가 관세 정책이 이제 막 무작정 엄청나게 퍼부어대니까 급격하게 다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러셀, 그 중소형 지수죠, 그것도 한 10% 가까이 올랐다가 엄청나게 빠졌고요. 자동차 관세의 경우에는 완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랑 부품 생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미국도 제조업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응이 오니까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철강 관세도 지금 25% 부과하고 있는데, 철강 분야의 생산성이 타 분야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타 분야고 여기 철강 분야예요. 생산성이 매우 낮죠 지금. 그래서 이 관세도, 철강에 대한 관세도 효과가 매우 낮아서 물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1기 때 보면 수입 가격이 22%, 뭐 8% 올랐고요. 수입 양은 또 24%에서 31% 줄었고, 생산성은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철강 관세에 의한 기여도가. 2기 때를 예측해보면 GDP 역시 떨어질 거고요. 지금 보이시죠? 마이너스 0.6에서 뭐 마이너스 1%. 인플레이션은 1.6에서 1.7%, 뭐 1.9% 이렇게 오른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철강 관세 역시 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JP 모건 코멘트의 결론은 S&P 500 마이너스 12에서 15% 왔을 때 저점 매수해라 라는 거고요. 지금 마이너스 10% 선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요. 너무 맹신하시는 건 또 안 좋으니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